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란 게 글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책들보다는 칼로리인북 이런 것들도 꾸준히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이베이든 뭐 아마존이든 월마트든 그런 곳에 좀 많이 올려놓고 꾸준히 팔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파일 자체를 팔기도 해요. 디지털 파일을 사려면 좀 더 돈을 내면은 내가 뭐 디지털 파일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제 웹사이트에다가 팔기도 하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색칠책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또 그 전에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뽑고 그리고 아도비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AI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이런 책들을 만드는 것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메리트가 많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왜냐면 포토샵도 필요하고 미드저니도 필요하고 막 되게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 미드저니에서 또 새로운 기능이 나와서 그걸 같이 보여드리면서 만약에 아마존 KDP에 또 어떤 책을 내볼까 혹은 어떤 디지털 파일을 한번 팔아볼까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너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북볼트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아마존 KDP 책을 파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책들을 리서치를 지금 제 스크린에서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이런 비슷한 책들을 파는 사람들의 셀러들의 이름을 카피를 해서 리서치를 한다거나 키워드를 찾는다거나 아마존 KDP 책 올릴 때 카테고리를 찾는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좀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뭐 숨은 그림 찾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리서치를 하려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키워드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스팟 더 디퍼런스 북이라고 해서 쳐서 보니까 이미 많은 책들을 올려놓고 많은 셀러들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숨은 그림 찾기 책이에요.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Spot the Difference Book이라고 쳐서 보게 되면 10,000개 이상의 책들이 이미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책을 냈다는 게 보여지는데요. 너무 많은데 이 책을 내면 나는 랭킹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지금 이 키워드도 이미 너무 길지만 처음에 책을 낼 때는 더 긴 키워드로 타겟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Spot the Difference Book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For Adults라든가 For Kids 8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로 어른들을 위한 숨은 그림 책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이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면 3,000개 정도의 책이 보여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개 말고 또 다른 키워드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For Kids, 아이들 책으로 만들면 7,000개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셀러들이 아이들 책으로 숨은 그림 찾기 이런 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어른들을 위한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굉장히 단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더 많이 키워드 리서치를 하다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선 아마존 안에서 이 키워드를 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이들 책과 어른 책은 엄연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 책은 이미지들이 좀 더 크고 좀 더 쉽게 숨은 그림 찾기 이런 이미지들을 좀 보이게 할 수 있고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손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이긴 한데 그리고 굉장히 이미지가 조그맣고 좀 더 물건을 팔기 위해 가능성 있는 책을 선택하려면 For Adults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백이라고 적혀져 있는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책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리드 샘플이라고 항상 있어요. 아마존 KDP 책들은.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책을 만들기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막막하다라고 하시면 커버 만들고 그 다음 페이지 또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카피라이트 적어 놓는다거나 짧은 소개 근데 영어를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이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이제 AI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우선 다 친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뭐 번역해서 써줘. 그리고 다시 한번 문법에 맞게끔 다시 한번 써줘라고 하면 굉장히 잘 써줍니다. 겉표지를 딱 열자마자 보이는 게 이곳이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폈을 때 이 페이지가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 페이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그리고 이게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예요. 이거 책을 만드실 때도 굉장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한꺼번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셀러분들은 이미지 두 개를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보이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미지 하나당 올라갈 수 있게끔 벌써 하나 찾았네요. 여기 한 이미지 하나 있고 여기는 없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까지
어디까지 찾아야 되는지 뭐 그런 설명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캔바라든가 아니면 다른 디자인 만드는 툴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건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제일 뒤편에 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월드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동그란 거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캔바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북볼트에 돌아와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은 오른쪽에 릴레이드 키워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시고 다른 키워드 중에서 눈에 확 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서치 볼륨이라고 해서 옆에 사람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이 키워드를 서치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정보들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나중에 아마존 KDP 책을 올리실 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어떤 주제를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아마존에서 트렌디한 거, 그리고 구글에서 트렌디한 그 키워드들이 나와지는데, 지금 10개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100개로 늘려둡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키워드들을 좀 여러 가지를 봐요. 나중에 키워드 집어넣으실 때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보다 보니까 도그, Spot the Difference Book for Adults라고 해서 이 키워드가 아마존 안에서는 2,500 정도 되게 나오더라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키워드 이런 것들을 구글 안에서도 얼마만큼 서치가 되는지를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Ahrefs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키워드 익스플로이라는 곳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서치를 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다른 어떤 키워드들이 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근데 이 숨은 그림 찾기가 Spot the Difference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리서치하기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용을 하는데, 보니까 Spot the Difference를 쳤을 때 키워드, 한 달 키워드가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키워드 디피컬티라고 해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컨텐츠가 구글에 많기 때문에 뭔가 노출하기가 힘들다라는 뜻이긴 한데, 34라고 하면 그렇게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좀 더 다른 키워드들, 좀 더 긴 롱테일 키워드를 이용을 했을 때 키워드 디피컬티가 더 내려가는 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이런 키워드들, 좀 더 긴 키워드들을 이용을 해서 내 웹사이트에다가도 올릴 때 이용을 하고, 월마트 올릴 때, 이베이 올릴 때, 그리고 아마존 올릴 때도 이런 키워드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 키워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리스트가 노출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북볼트에서 보여드렸던 강아지 관련된 숨은 그림 찾기를 찾았어요. 그래도 2,5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아마존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요. 어느 정도 많은 책들이 있는지. Dog Spot the Difference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게 되면 248개의 제품들이 나온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롱테일 키워드, 긴 키워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너무 많은 다른 셀러들이 이 키워드로 물건을 팔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 이미지로 된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지 않으세요? 그 첫 번째를 한번 볼게요. 제 첫 번째 책을 봐서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지 리드모를 클릭을 해서, 이분도 아마존 KDP를 이용해서 책을 만드신 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커버만 보더라도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도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책인지 보여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제가 미국에서 계속 살면서 예쁜 거를 구매를 하는 분들은 거의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좀 예쁘고 특이한 거 이런 거 좀 구매를 많이 하시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폰트도 예쁜 것보다도 눈에 확 튀는 거, 저는 이 커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좀 약간 투박해 보이는 디자인이라도 이 커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제 첫 번째 커버 있고, 두 번째 책을 딱 오픈하자마자 보여지는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당연히 색깔 있는 책을 이용을 하셨어요. 스탠다드 아니면 프리미엄 컬러를 이용을 하셨을 거예요. 우선 가격을 볼까요? 가격이 9불 99전이고 그리고 72페이지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스탠다드 컬러를 이용을 하지 않았을까. 스탠다드 컬러는 조금 더 흐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리미엄은 좀 더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페이지가 이렇게 이미지 2개를 집어 넣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뭐 그런 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근데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걸 좀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개 정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커버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프리미엄 종이 더 진한 그런 컬러 종이를 이용을 했으면 9불 99전으로 72페이지가 되는 거를 팔기에는 너무 남지 않거나 거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A+ 컨텐츠도 집어 넣으셨고요. 이 책은 숨은 그림 찾기 책인데 카테고리가 강아지에 관련된
카테고리도 들어가 있고 퍼즐, 강아지 그림들 그런 카테고리에 다 들어갔어요. 아마존 KDP의 책을 내실 때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카테고리는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카테고리 잘못 선택을 하시거나 그러면 아마존에서 연락을 해서 카테고리를 바꿔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리뷰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은 리뷰들이 있지는 않으니까 3스타 클릭을 해서 어떤 리뷰가 남겨져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분은 종이가 너무 어두워서 동그라미 칠 때 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칼라 종이를 이용을 했는데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프리미엄 종이가 아니라 프리미엄 칼라가 아니라 스탠다드 종이 칼라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선 리뷰가 안 좋은 게 딱 3개 별점짜리인데 그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제는 책을 만들어 봐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드저니에서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기능들을 보여드린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드저니에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도구 이렇게 한번 쳐봐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무섭게 생긴 거 뭐 이런 걸 선택을 하셔도 될 거고 근데 이게 너무 시꺼머니까 이런 건 좀 쉽지 않고 무서운 거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책을 만들 때는 어른들을 위한 책을 만들 거잖아요. 아이들보다는. 그래서 뭐 저렇게 좀 요상한 걸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좀 귀여운 강아지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이 이미지를 생성하신 분이 어떤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생성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똑같이 카피를 해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쪽을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저는 폴트레이트 선택을 할게요. 엔터를 클릭을 해서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어떤 종의 강아지를 만들어줘 라는 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강아지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어요.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More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Editor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Open in Full Editor이라고 있어요. 이쪽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합니다. 또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넥스트 클릭하고 여기 밑에 동의를 한다라는 곳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스타트 크리에이팅을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동그란 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를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브러쉬 사이즈라고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 사이즈를 좀 더 크게 만든다거나 작게 만든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고요. 이미지 스케일은 작거나 크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작게 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서밋 에딧을 클릭을 하면 이 바깥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선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를 살짝 이렇게 지워요. 내가 원하는 곳에 이미지를 지워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AI가 또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요. 검정색 다른 선글라스 4가지 이미지를 또 생성을 해주거든요. 지금 이건 오리지널 이미지 제가 지운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가면은 이렇게 또 새로운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다른 선글라스들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 중에서 이걸 하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몇 가지를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빌딩 4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4가지 다른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티가 좀 나진 않지만 약간의 모양들을 좀 바꿨고요. 이 에디터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모든 유저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0,000개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셨거나 아니면 미드저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고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1년치를 전부 다 내고 이용을 하는 그 플랜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치를 다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 그 유저분들 아니면 12개월 동안 미드저니를 이용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한테만 주어지는 기능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용하기에는 기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조그만 스팟을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좀 집어넣고 싶은데 근데 그건 또 잘 안 돼요. 뭐 커다랗게 지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큼지막하게 지운 상태에서 AI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건 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큼지막하게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집어넣고 이미지 바꾸고 이런 것들은 너무 충분히 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좀 AI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집어넣고 싶다 하시면 저는 포토샵 이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셀렉트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3가지 이미지를 만들어줬거든요. 첫 번째 이미지, 그리고 2번째 이미지, 3번째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빼면은 여기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요. 다시 붙이면
만든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혹시 또 다른 선글라스를 미드저니하고 좀 비슷한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검정 색깔 선글라스를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는 좀 이상한 선글라스를 넣어줬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이렇게 선글라스에 집어넣어줬습니다. 퀄리티는 그렇게 아주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금만 스팟으로 이미지 집어넣기는 아직은 아도비 포토샵이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그렇게 웹사이트에 파신다고 하면 PDF 파일로 제작을 한 다음에 고객분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아마존 KDP를 이용을 해서 책을 만들고 책 자체를 판다고 하신다고 하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KDP Cover Calculator라고 하는 이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클릭을 하시면 저랑 똑같이 이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바인딩 타입이라고 있어요. 하드커버가 있고 페이퍼백이 있는데, 페이퍼백은 말 그대로 겉표지가 종이로 된 거고요. 하드커버를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페이지 수가 좀 더 많아야 되고, 아이들 동화책 같은 경우는 하드커버가 좀 많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좀 다르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타입은 블랙 앤 화이트, 만약에 색채책을 제작을 하셨다면 컬러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속지는 블랙 앤 화이트로 프린트가 되고요. 겉표지만 컬러로 제작이 됩니다. 프리미엄 컬러가 있고 스탠다드 컬러가 있어요. 프리미엄 컬러는 좀 더 종이가 두껍고, 그리고 좀 더 비싸고, 그리고 컬러가 좀 더 선명하다. 스탠다드 컬러는 아까 아마존 페이지에서 리서치할 때 평점 3개짜리 남겨진 거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 리뷰 적혔던 게 종이가 좀 얇아서 잘 찢어질 것 같고, 그리고 색깔 자체가 좀 어둡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그런 퀄리티적인 거는 좀 마음을 비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퀄리티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가격이 좀 더 비싸기 때문에 다른 셀러들하고 가격 경쟁에선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페이퍼 타입은 만약에 컬러를 선택하셨으면 화이트 컬러, 이 옵션 하나밖에 없고요. 만약에 블랙 앤 화이트 컬러를 선택을 하셨으면 크림 페이퍼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누리끼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화이트 페이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글씨가 많은 거면 크림 페이퍼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책들 사면 그냥 화이트 페이퍼를, 책방을 가도 하얀색 종이들이 많지 좀 노란 그런 종이들은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리딩 디렉션은 읽듯이 왼쪽에서 오른쪽, 메저먼트는 저는 항상 인치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인테리어 트림 사이즈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책 속지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6에서 9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속지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되는지를 알면 여기에 적으신 다음에 이걸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 페이지의 겉표지 디자인 사이즈가 몇이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6에 9인치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속지를 제작을 하실 때 한 가지 더 알아야 되실 게 있어요. 만약에 이미지를 이 안에 가득 채워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PDF 파일을 다운을 받고 아마존 KDP에 올리게 되면 블리드 아니면 노 블리드 이런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도 아마존 KDP 페이지 중에 한 곳인데, 책이 오다가 들어오면 아마존에서 직접 책을 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책에 맞춰서, 오다된 이 책에 맞춰서 책을 자르거든요. 사이즈에 맞춰서. 만약에 노 블리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선택한 6에 9 인치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프린트가 되는데, 만약에 블리드를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전부 다 가득 채워져 있는 이 PDF 파일을 올리셨다 그러면 무조건 블리드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속지 사이즈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6에 9인치잖아요. 가로 0.125인치를 더하고요. 그리고 세로로 0.25인치를 더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이즈를 선택을 하셨더라도 똑같아요. 만약에 8인치에 11인치라고 하더라도 8.125인치가 되고요. 가로는. 그리고 세로는 11.25인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다. 테두리에 하얀색이 좀 보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 노 블리드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좀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작을 하신 다음 PDF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고 그거를 아마존 KDP에 올리신다 그러면 이 속지 사이즈가 바뀌지 않아도 돼요. 그냥 6에 9인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제가 아예 따로 영상을 찍어 올린 적도 있었지만, 또 혹시나 또 아마존 KDP에 관련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오리지널 이미지를 하나 넣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만들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또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를 계속해서 생성해서 나간 다음에 오른쪽에 share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클릭하시고, 그리고 다운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PNG 파일로 다운을 받을 거냐 아니면 다른 포맷으로 다운을 받을 거냐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PDF 프린트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컬러 프로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CMYK 이걸 선택을 합니다.
색깔입니다. RGB는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MYK는 프린트가 될 때 그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RGB 파일로 되어 있는 파일을 집에서 프린트를 하시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프린트 될 때가 있어요. 그럼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한 그 파일을 아마존 KDP에 올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존 커버 페이지 찾는 KDP 페이지 있었잖아요. 여기서 Calculate Dimensions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 다운로드 템플릿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파일을 다운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를 캔바로 가져가서 바코드가 들어갈 곳은 하얀 색깔로 박스를 만들어서 이곳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가 첫 번째 커버 페이지가 들어갈 곳이고 이쪽은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의 뒷면 커버 페이지. 또 아마존 KDP에 책을 올리실 때 중요한 거는 이 겉표지에는 꼭 제대로 된 타이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타이틀 텍스트를 그대로 카피해서 아마존 KDP에 책을 올리실 때 타이틀이 정확하게 매치가 돼야 돼요. 아니면은 그 이유로 내 어카운트가 갑자기 클로즈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책 사이즈, 커버 사이즈는 제가 8.5에 11인치로 어저께 작업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제가 이 파일을 보여드리는 건데 만약에 6인치에 9인치라고 하면 여기 6인치, 9인치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커버 전체적인 사이즈가 17.435인치에 11.250인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딱 맞춰서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미드조니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이미지들을 지우고 그 자리에 다른 이미지를 또 채워주고 그런 것들은 조금은 더딘 것 같아요. 조그만 스팟에다가 만드는 건 하지만 좀 더 큰 스팟에다가 또 이미지 집어넣어주고 이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겨냥해서 만드는 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른 책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이들 책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진 미드저니에서 주는 이 에디터이라고 하는 이 기능보다는 포토샵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곧 그것도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주얼리를 파신다고 하면 그 주얼리를 내가 원하는 모델에 입혀서 그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준다거나 내가 파는 티셔츠를 내가 원하는 모델 몸에다가 옷을 입혀서 그렇게 판다거나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미드조니에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비슷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기능들이 좀 더 우리가 쉽게 미드저니를 이용을 해서 이커머스 사이트 리스트를 만들 때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